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윤형순이라고 합니다. 낳은 자식은 넷인데 지금은 아들 하나만 제 옆에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네요. 22살에 결혼을 해 아들과 딸을 낳고 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셋째를 낳기 직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남자는 한 번씩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딸과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제가 막내를 낳을 때까지 남편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막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다는 생각에 그저 묵묵히 참고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맞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고 저는 남편의 귀가가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은 어김없이 저에게 손을 올렸죠.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이 된 작은 아들이 제 아빠 팔에 매달려서 엄마 때리지 말라며 아빠를 막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술에 취해서 보이는 게 없는지 작은 아들에게도 손을 댔고 저는 자식에게까지 손을 대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큰일 치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새벽 시간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큰딸과 작은딸을 깨워 작은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뒤 혼자 방을 쓰던 큰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동생들과 같이 외할머니 집으로 가자 했더니 큰아들이 본인은 이곳에 남겠다 하더군요.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장손이라고 집안에서 오냐오냐 자란 큰아들은 이 집안이 편하고 좋았겠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요. 이미 중학생이 된 큰아들은 엄마를 따라가 봤자 지금처럼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전 큰아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제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이곳에 저와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친정으로 온 지 2달 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편으로 연락해 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절 따라오지 않았으니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합의 이혼을 했죠. 그렇게 37살에 이혼녀가 됐네요. 이혼 후에는 맞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은 행복했지만 경제적으로 씨름해야 할 일이 많더군요.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어 친정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나 있어서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죠. 일단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서 뭐든지 했습니다. 식당 일이든지 식모 일이든지 힘쓰는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죽으라고 일을 해도 생활은 힘들었어요. 아이 셋을 먹여 살리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게다가 엄마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큰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도 계셨지만 제가 6남매 중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나다 보니 칠순이 훨씬 넘는 할머니가 셋이나 되는 아이를 돌보시며 감당하시기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큰딸이 제가 해야 할 몫의 집안일을 대신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고작 12살의 나이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는 딸에게 정말 고마웠죠. 부족한 부분이 많은 환경이었지만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큰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는 학생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저에 대한 불만을 매일같이 쏟아내더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생각해 조금이라도 딸이 지고 있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되도록 제가 하려고 했고 애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져보려 했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마치 절 시험이라도 하듯 더욱 모질게 굴더군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은 다 있단 말이야.
나만 없어. 다음에 엄마가 돈 더 벌어서 꼭 사줄게. 조금만 참자. 아, 됐어. 어차피 사줄 생각도 없었잖아. 아무래도 사춘기인지 딸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래도 나중에 크고 나면 나를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저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가는 것 같았죠.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싫다고만 했으니까요. 저는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졸업 후 대학을 가라고 권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 일해보니 여자도 대학을 나오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군요. 돈은 걱정 말라고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큰딸은 제 당부와 달리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어쩌고 나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거야.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부도 때가 있다잖니. 됐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대학을 보낸다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결국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취업했고 집에서 탈출이라도 하듯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큰딸을 의지하고 지내던 둘째 딸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 언니를 따라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즈음 저는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두 딸들에게 전화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학 진학을 준비하라고 독려했으나 큰딸은 괜히 헛바람 넣지 말라고 매몰차게 끊었고 둘째 딸도 언니가 안 간다면 자기도 안 간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딸들을 설득해봤지만 매몰찬 반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직 같이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이 제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소식을 알게 된 큰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화를 내더군요. 나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포기했는데 아들만 보내주는 거야? 하며 울분을 표하길래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라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큰딸은 대학 말고 결혼할 거라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딸의 혼사길을 막을 수는 없었죠. 결국 결혼한다는 큰딸에게 혼수며 예단이며 필요한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은 딸은 지 언니가 결혼하니 그제서야 전문대라도 가겠다 했죠. 그래서 그럼 학비를 대주겠다고 하니 학비는 자기가 낼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제 단짝이었던 언니와 의리라도 지키는 것 같았죠. 이후 작은 딸이 결혼할 때 역시 결혼 비용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대학은 제 도움을 받았지만 결혼할 때는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버는 걸로 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비슷한 참한 여자를 만나 결혼식도 소박하게 스몰 웨딩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까지 결혼을 한 지 10년쯤 됐을 때 큰딸과는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고 남이 됐습니다. 큰딸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너만 키웠으니 네가 모셔. 작은 딸은 큰딸과는 둘도 없는 사이였고 제 언니 눈치를 보느라 언니와 마찬가지로 저와 연락을 잘 안 했죠. 그런데 애가 어릴 때는 가끔 찾아오기도 했어요. 물론 자기가 필요할 때였지만요. 급하게 애 봐줄 사람 없을 때나 자기 어디 갈 때, 아이 봐줄 보모가 필요할 때 엄마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들에 반해 작은 아들은 결혼 후에도 엄마 근처에 살면서 종종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어디서 이렇게 심성 좋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두 딸보다 훨씬 편했죠. 이제는 생계 걱정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어딘지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온 건 다 자식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빴지만 자식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사랑을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이라도 싸고 돌은 적도 없고 아들을 위해서만 지갑 열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더 쓰면 썼죠. 딸들이 결혼할 때 해간 혼수, 예단 등 비용에 비하면 아들이 다닌 대학 비용 더 적게 들었어요. 아들은 학비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사회생활 해본다며 아르바이트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결혼할 때 제가 지원을 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며 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뭐가 그리 서운해서 엄마에게 이리도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다른 집 이야기 들어보면 딸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전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자식이 아무도 없더군요. 밤마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제 죄겠죠.
딸들이 볼 때는 가난한 엄마로 보이는지 엄마가 나중에 늙어서 빌붙을까 걱정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네요. 그나마 연락할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함께 일하던 언니죠. 그나마 적적한 삶을 온기로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큰딸이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 부동산을 하는 언니와 함께 일을 했어요. 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편과 함께 하던 부동산에 혼자 일을 하고 있었죠. 뒤늦게 제 사정을 알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주었고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그 언니와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언니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고 본인이 가진 자금이 부족하면 아는 사람들과 함께 투자를 하더군요. 처음에 저도 거기에 끼고 싶었지만 숨겨놓은 쌈짓돈조차 없으니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언니가 고용신고를 해주면서 저도 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언니를 따라 함께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할 만큼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는 형식이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씩 수익을 얻게 되었죠. 참 고마운 언니예요. 이혼 후 거의 제 모든 삶을 옆에서 봐온 언니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셨죠. 그리고 어젯밤 느꼈던 공허한 기분을 속풀이 겸 털어놨습니다. 이 후레 자식들 너무하네. 그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부동산 언니는 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에게 제가 재산이 많고 부모를 잘 섬긴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살짝 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제 유언장에 있는 상속 대상자 이름 및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더군요. 처음에 큰딸에게 전화했을 때 큰딸은 유언장의 내용과 재산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세한 건 아직 말해줄 수 없다며 어머니에게 잘하시는 게 유산 상속에 유리할 거라고 귀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 걸어도 받을까 말까인데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큰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엄마 좋아하는 거라며 맛있는 음식도 포장해 오고 쉬는 날에는 여행도 가자며 여행 계획도 짜와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검진 받으라며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작은 딸도 큰딸 못지않게 집에 부쩍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초등학생인 손자를 데려와 할머니 앞에서 학예회 때 해본 노래 불러보라고 말했지만 손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주 보지 않은 할머니 앞에서 갑자기 장기자랑을 하려고 하니 무척 어색했겠죠. 결국 손주는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며 하기 싫다고 울었고 저도 손주에게 됐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딸들이 그 유산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였지만 그렇게라도 찾아오니 처음에는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들은 태도가 180도로 변했지만 같은 전화를 받았을 아들은 조용하더군요.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했고 며느리가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는 반찬이나 많이 만들었다며 손수 만든 음식들로 종종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두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들네 집에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자주 찾아와주는 아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죠. 그리고 항상 싹싹하게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는 결혼하고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쌍둥이를 돌보느라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손주를 보는 걸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만 아들과 며느리가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골병 드는데 어머님 힘드셔서 안 돼요. 이제는 육아는 은퇴하시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게다가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저에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주더군요. 돈 걱정하면서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들 역시 제 사는 꼴이 그저 그렇다 보니 가난한 엄마로만 생각했는지 쌍둥이 낳고 축하금을 줬는데도 도로 돌려주었죠. 엄마, 너희들한테 이 정도 해줄 돈은 있어. 됐어요. 이걸로 옷이나 한 벌 해 입으세요. 이놈아, 왜 자꾸 안 받으려고 해? 네가 이걸 받아야 엄마 마음이 편하지.
솔직히 어머니 어려운 것도 신경 쓰이지만 누나들 때문에 못 받겠어요. 어머니한테 뭐 하나만 받아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엄마는 너만 예뻐한다, 우리는 차별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진절머리가 나서요. 그 이야기를 듣자 어렸을 때부터 큰딸은 막내 아들을 못살게 굴기 바빴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준 겨울 잠바로 막내 아들 사주면 왜 쟤만 사주냐며 울고불고 난리쳤던 게요. 자기는 제일 먼저 사줘서 잘 입고 다녔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큰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 큰딸이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작은딸이 또 찾아와 제 살림을 건들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밖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 가게에서 젓갈을 사와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작은딸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옳게 오랜만이야. 그때 며느리는 간단히 인사 후 냉장고에 반찬만 넣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작은딸은 그 행동이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잠깐만, 옳게, 그게 뭔지 봐도 될까?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사온 낙지젓갈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밖에서 사온 음식을 시어머니 밥상에 올리려고 해? 제대로 하려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유산받을 작정이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오시지도 않으시더니 마지못해 오시는 거잖아요. 뭐? 넌 우리 엄마 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길래 그래? 이거 내 동생이 다 시킨 거지? 내 동생 엄마한테 제일 이쁨 받는 거 아니까 너희가 지금 작정하고 돈 다 빼돌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점점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니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작은 딸은 큰 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저랑 같이 있던 큰 딸은 상황을 듣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식들에게 말을 했죠. 유언장, 다 거짓말이다. 그냥 너희한테 죽기 전에 좋은 대접 받아보려고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큰딸은 그 자리에서 분노했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변호사는 재산이 있다는 것처럼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재산의 규모가 어떻다고는 확실히 이야기한 적 없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빈털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딸들은 아이고, 혹시나 하고 속은 내가 바보지 하며 시간 낭비했다고 성질을 부리며 곧장 나가더군요. 그 뒤로 딸들이 제 집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만 저에게 재산이 있든 없든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았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기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들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려고 하자 큰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도 없으면서 이제 늙으니까 자식 덕 보고 싶어서 그런 사기를 쳤어? 나 두 번 다시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소리를 빽 지르고 끊었고 심지어 둘째 딸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꿨더군요. 둘 다 저랑 연을 끊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통장을 꺼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롱 구석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금액도 다시 세어봤습니다. 언니와 함께 투자로 돈 벌다 보니 상황이 급할 때 바로 은행을 갈 수 없기도 했고 아무래도 시간이 생명인 일이라 순간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어느 정도의 현금은 늘 집에 보관해 두었죠. 요즘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거래를 한다 하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것을 잘 믿지 못했고 결국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왜 은행을 가자고 하는 건지 의아해했지만 따지지 않고 따라와 주더군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얼굴을 본 지점장이 바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저희를 데리고 VIP실로 들어갔죠. 요청드린 금액은 준비되었죠? 아, 네, 물론입니다. 전 지점장에게 가지고 온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통장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새 계좌도 만들어 주시고요. 예, 여사님.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이 준비해둔 현금을 가지고 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거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거라. 내가 알아봐줘도 좋겠지만 너희가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현금으로 주마.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채로 저를 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지점장이 나섰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보안 철저히 해달라고 하시더니 아드님도 모르시나 봅니다. 윤영순님은 저희 지점 최고 고객님입니다. 최고 고객님이요? 어안이 벙벙한 아들의 얼굴에 지점장은 호탕하게 웃더군요. 예, 윤영순 고객님이 저희 은행 예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신다고 하면 저희 난리 납니다. 예금이 그렇게나 많으세요? 아들은 제 눈앞에 놓은 돈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지 지점장을 보며 다시 묻더군요. 순간 지점장님은 이걸 본인 입으로 말해도 되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괜찮습니다. 이제 자식에게는 말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은행에 예치하신 금액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주는 돈 써라. 엄마 돈 많아. 기부도 하는데 내 아들한테 돈을 왜 못 주냐? 너희 위해서 번 돈인데. 이제 네 누나들은 됐다. 지들 낳고 키워준 엄마 별 볼 일 없다고 버렸는데 그게 무슨 자식이냐. 엄마가 버는 돈은 쓸 만큼 쓰고 다 너희 가족에게 주고 갈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고. 어머니, 엄마. 그날 아들은 무엇이 그리도 한이 맺혔는지 한참을 오열하더군요. 지금까지 엄마가 돈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특히 큰 누나나 작은 누나랑 차별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특혜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이후로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누나들은 믿지 않고 엄마가 나만 키운 것처럼 말하잖아요. 난 대학 등록금 이후로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랬구나.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엄마 돈 쓰고 살아라. 마지막까지 남아준 아들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고 제가 죽기 전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딸들이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몰려들지 않을 테니까요. 세무사를 찾아가 세금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은 넷이지만 키운 자식은 셋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아있는 건 작은 아들 하나밖에 없네요. 저도 이제 저 싫다는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든 돈이든 엄마 싫다는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겠죠. 저도 이제 딸들 눈치 보지 않고 아들 내외와 행복한 노후를 살아보렵니다. 자식은 태어나서 아기 때 평생 효도를 다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거들떠도 안 보는 자식이라면 평생 불효를 다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